라디오 사랑방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늘어나는 질병들인 암 이야기와 눈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사랑방 홍승섭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계절은 어느덧 초여름의 입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계절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주말의 기방 오늘은 암 이야기 그리고 눈 이야기를 하는 특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랑방에 두 분의 사랑방 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아주 반가운 분, 이 두 분은 원래 한국에 사시는 분이고요. 현재 한림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이시고 암 전문가이신 최대로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지역에는 무슨 일로 와 계세요? 저는 원래 이제 한국에서 한림대 의료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은 시애틀에 있는 프레드 허친슨 암 연구센터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신데요. 프레드 허친스 암 연구센터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프레드 허친스 암 연구센터는 세계 최고의 그 명성이 있는 그런 센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연구기관입니다. 의사라면 특히 이제 혈액학 종양을 공부하는 의사라면 꼭 한번 와서 연구해보고 싶은 그런 훌륭한 기관입니다. 꼭 한번 와보시고 싶은 데서 오셔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안과 의사십니다. 성현경 닥터 나오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분은 또 어떤 분인지 한국에서 뭘 하셨는지 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마음껏. 네, 저는 한 12년 전에 안과 전문의를 따고요. 같이 한림대학에서 한 2년 동안 임상의를 하다가 한일병원이라는 종합병원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고요. 네. 최근 한 3년은 하나안과라고 이제 안과만 전문으로 보는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그러시군요. 네, 이번에 시애틀에 오게 됐습니다. 한일병원의 안과 주임 과장님을 연임하셨나 봐요. 안과 과장. 네. 네네. 하여간 두 부부가 모두 의사로서 활동을 하시고요. 이렇게 보기가 참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분은 최대로 박사, 프레드 허친스 암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언제 오셔서 언제 가십니까? 저희가 작년 8월 말에 왔고요. 이제 올해 8월이면 연구 기간이 끝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년 연구 기간에 오셨군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성현경 닥터도 이제 가시면은 어떤 뭐 병원에 또 다시 취업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겠네요. 네. 네. 자, 요즘 그 암 질병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막 그러는데 그 암이 이렇게 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나요? 네, 물론 이제 전체적인 숫자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네.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원인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예전보다 확실히 진단 기술이 좋아진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암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던 그런 병들이 요즘은 이제 워낙에 아주 정밀하게 영상 검사라든지 초음파라든지 CT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병변들도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좋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미국 같은 나라에서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전국민 그 암 검진을 지금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2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꼭 받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다 보니 조기 진단도 좀 더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한국에서 오랜 동안 살다가 왔는데 그 의료보험에 관한 한국은 세계 선진인 것 같아요. 전 국민 의료보험 아닙니까? 네. 근데 미국은 이렇게 세계 최고의 그 경제 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은
후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실 그 분야는 네. 이제 또 저희들은 이제 환자를 보는 임상 의사고요. 네. 어떤 의료 보험 제도라든지 의료 시스템에 관해서는 또 전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죠? 네. 또 보건 전문가들이 계셔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죠. 어렵긴 한데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의 개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아마 자기가 알아서 뭐 그 건강보험도 들겠지만은 그 건강보험은 국가에서도 챙겨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이런 그 이웃의 카나다나 이런 쪽에는 거기는 거의 전 국민이 다 의료보험에 든 것 같고 유럽에도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그 건강을 이렇게 챙겨주는데 미국은 좀 아주 저소득자들은 혜택을 받고 돈 많은 사람은 물론 뭐 돈이 있으니까 되고 그 중간층에 있는 계층이 보험이 없어서 고민하는 네.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쓸데없이 옆 가지로 흘렀는데 눈은 어떻습니까? 눈 질환은 요즘 어때요? 눈질환도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질환 네. 자체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전보다 이제 병원을 가기가 좀 더 쉬워졌고 또 자주 가시거든요. 네, 네. 이전에는 정말 큰일이 나야만 갔던 것들이 이제 그렇죠. 조금만 불편해도 가셨다가 정말 병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질환이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네. 이제 진단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렇군요. 안과 질환 중에서는 이제 안과 질환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대부분 이제 노환과 관련된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네. 요새는 다 장수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질환 자체가 늘어났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그렇군요. 것입니다. 오래 사시니까. 네, 네, 오래 네, 사시니까 아무래도 네. 질환이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그것도 있지만 뭐 제가 그냥 비전문가로서 한 말씀 드린다면 요즘 하도 비디오 세대고 네, 네. 오디오는 거의 푸대접 받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셀폰을 안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가족이 네, 다 네, 모여도 네. 따로따로 셀폰 들여다보고 있고 네, 네. 뭐 이런 것이 또 안질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질환 치료 개념 자체가 이전에는 정말 큰 병이고 당장 실명할 병들을 치료를 했다면 네. 이제는 이제 진료나 치료 방향 자체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해결을 해주는 것이 의사의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쪽으로도 많이 가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눈의 불편함, 예를 들어서 이제 셀폰이나 뭐 비디오를 많이 보시게 되면 눈이 컴퓨터도 뻑뻑하고, 있고요. 예, 네. 뻑뻑하고 VDT 신드롬이라고도 하는데 네. 눈이 뻑뻑하고 뭐 아하. 뿌얘지고 침침하고 피곤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젊은 층에서 특히 네, 근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나 이제 방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어찌 보면 뭐 급격히 늘어난 건 아닌데도 요즘은 워낙 건강에 관심들 많이 갖고 이렇게 건강 체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늘어난 원인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또 어떤 환경 오염이나 뭐 이런 거 생활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나는 점도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네.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려고 이제 네. 의사들이 영역이 좀 넓어진 부분도 그렇죠. 있고요. 네. 맞아요. 전에는 뭐 이걸 질환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요즘은 이것도 다 질환처럼 생각하고 네, 이제 불편함을 해소해 네. 드리려고 많이 그렇죠.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은 암 부분이나 또 이런 눈 질환 같은 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암 얘기를 나누는 시간, 또 눈 얘기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직결되는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암 얘기부터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한국인들에게 좀 많은 암은 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서양 사람들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암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걸려 있는지 그런 것도 원인은 왜 그런지 그런 거 좀 물어보고 싶네요. 네, 먼저 한국인에서 많이 그 발생하는 암은 매년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일 네. 최근의 통계는 작년 12월에 발표된 것이고요. 그 자료는 2015년의 자료입니다. 약 2년 후에 저희가 통계가 정리가 되면서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통계가 없다. 참 창피한 일이다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저희 국립암센터가 생기면서 전국의 그런 암 발생을 네. 명확하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2015년 자료를 보면 그 남녀 통합해서 총 진단받은 암 환자가 약 21만 명 정도 됩니다. 암 환자가 21만 명. 네, 진단받은 암 환자입니다. 진단받은 사람. 왜냐하면 암 진단받고 수술받고 치료받고 또 암 환자로서 생존해 있는 암 생존자가 있긴 그렇게 합하면 더 많지만 네. 일단 그 해에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진단받은 환자가 약 20만 명 정도 되는 거고요. 자기가 뭐 그 암이라는 건 뭐 걸려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분들은 안 들어가 있죠. 수치에. 이분들은 병원에 와서 병원에서 네. 확실히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보고를 한 환자 숫자만 포함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순서를 호발암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위암입니다. 위암이 제일 많아요. 네, 위암, 그다음 오.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 이렇게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갑니다. 위, 대장, 갑상선, 폐, 유방. 네. 그다음 나머지 이제 여섯 번째는 간, 전립선, 췌장, 담도 및 담낭, 신장 이렇게 한 10개의 순서로 호발 순위가 결정이 나는데요. 네. 이제 환자 숫자는 급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위암의 경우는 약 1년에 3만 명, 제일 10번째 신장암의 경우는 약 4,500명 정도 진단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네. 이제 특이할 점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대장암이나 유방암,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 발생 빈도가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근데 점차 올라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것이 가장 연구가 잘 된 것이 이제 일본 환자들이 미국으로 이민 온 일본 환자들이 어떤 암이 잘 걸리는지 그런 연구들을 한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일본에 사는 사람과 미국에 사는 일본 사람의 그렇겠죠. 암 발병이 어떻게 다르나 봤더니 일본에 사는 미국으로 이민 온 일본 환자들이 미국 환자들, 서양 환자들의 그런 암의 그런 패턴을 따라가더라.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확립이 됐죠. 그래서 네. 제가 최근에도 찾아보니까 우리 유럽에 있는 시애틀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있는 이제 그 한국계 교수님들이 아마 연구하신 것 같은데 이 네. 워싱턴주 지역에 있는 그 위암 환자들의 패턴을 보면 아직까지도 한국계 환자분들이 그 발병률이 꽤 높은 것으로 서양 환자에 비해서 그렇군요. 네. 아마도 그러니까 인종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 일본 이민자 연구를 보면 인종 외에 또 환경이나 어떤 식생활의 영향도 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당연히 있겠죠. 자, 그 한국인이 그런 위암이 제일 많다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맵고 짜고 뭐 이런 음식들 먹는 것이 좀 영향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네. 이제 지금 이제 이제 어떤 암의 발병과 이제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그런 규명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겠죠. 지금까지 이제 위암의 발병과 가장 그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거는 헬리코박터균이라고 하는 위장관 네. 위 점막에 이제 존재하는 그 일종의 세균이거든요. 네. 예전에 뭐 TV 프로에서 그 한국 TV 프로에서 그 요거트 선전할 때 헬리코박터 약선전할 때 많이 나와요. 헬리코박터. 네. 네. 그런 많이 이름은 많이 익숙하실 텐데 그 네. 이제 균이 이제 위 점막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이 다 암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어떤 특정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병합이 되면서 위암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주말의 얘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 하고 계신데 아주 오늘 특별한 손님 모시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신 암 전문가 최대로 박사 나오셨습니다. 최대로 박사는 프레드 허친스 암연구센터의 연구원으로 지금 이적에 나와 계시고요. 또 성현경 닥터도 나오시는데요. 부인이십니다. 전 한일병원 안과주임과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미국 사회에 우뚝 선 비영리 봉사단체 대한부인회. 연간 3천만 불의 예산과 15개의 프로그램으로 워싱턴주 40여 개 다민족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부인회의 간병인 서비스 프로그램. 1000명 가까운 잘 훈련된 간병인들이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가사를 돌봐드리고 목욕, 쇼핑이나 병원 검진 등을 가족같이 함께하며 도와드립니다. 비영리 법인이 드리는 최고 수준의 서비스. 대한부인의 모든 수익은 여러분을 돕는 데 다시 사용됩니다. 또 하나의 가족, 대한부인회 253-535-4202. 각종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회복의 체험을 주는 상담치료 전문센터 ACTS. ACTS는 2003년 워싱턴주에 설립된 비영리 상담치료센터로 동포사회 및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술, 마약, 그리고 가정폭력 문제 상담과 치료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의 단체입니다. ACTS는 술, 마약, 그리고 도박 중독이 없는 건강한 한인 사회를 지향합니다. 문의 253-941-2287, 941-ACTS. 타코마와 리노드 지역에서 저소득층은 카운티 지정 무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다. 와 이리 좋노. 액수로 좋다 이가. 아따 칭하게 좋구만이라잉. 뜨끈뜨끈한 게 피로가 확 풀리네요. 베드로의 남녀 사우나 팔레 스파. 어머, 보석방, 아이스방, 소금방, 황토방, 마사지실 등 한국 스파가 이곳 페드로에 그대로 옮겨왔네. 건강은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십시오. 팔레스 스파 전화 253-946-7777. 이 암, 대장, 갑상선, 폐, 유방암 뭐 이런 것이 순위가 꽤 높다는 것도 있고 간암, 전립선암, 뭐 췌장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역시 이제 그 암은 이제 그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암은 치료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제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이 암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갖고, 근데 또 살아난 사람도 많고, 네. 네, 이걸 살아날 수 있는 건가? 치료가 가능한 것인가? 네,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좀 굉장히 그 애매한 답변을 제가 드리지만 네. 맞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서는 완치가 된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암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다 우리 주변에서 이제 알지만 근데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이제 암은 대부분 이제 그 결국은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제 그 암으로 완치된 사람에 대한 기억보다는 암으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런 기억과 그런 상처가 우리한테 더 강하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사실은 그렇죠. 암으로 완치된 분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으신데 많아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은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런데 그렇지만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여기저기 소문이 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예.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진단 당시의 암의 상태인데 아주 초기에 발견된 상황에서는 거의 완치가 지금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증상이 어느 정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진행된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치료 방법만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은 이제 뭐 정리를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정리한 거를 보면 이 초기에 발견이 되면 치료가 가능한데 좀 늦게 발견이 되면 힘든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기 몸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건강 검진도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암을 이제 치료하면서 보면은 뭐 그 항암 치료 같은 거 뭐 하면서 머리가 다 빠지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참 고통스러운 거죠, 그 환자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치료를 겪으면서 또 이렇게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을 보면 인간 승리 같기도 하고 참 정말 좋은데요. 그런 그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회복이 되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조기에 발견돼 갖고 이렇게 사전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암을 예방하기 위한 뭐 방법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박사님이 좀
한 말씀 제가 여쭤보면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좀 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이미 연구되고 있는 분야들도 좀 있고요. 네.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널리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치료적으로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혹시 어떤 개인의 편향된 의견이 들어갈까봐 지금 자료를 다시 좀 찾아봤는데 이제 그 한국의 경우 네. 국가암정보센터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기관이 있고 거기서 운영한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서는 이제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암 예방과 관련된 그런 브로셔들을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런 어떤 식생활이라든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국의 연구 결과만 반영한 것은 아니고 미국 국립보건원이나 미국 그 질병관리센터 이런 각 암 단체들, 암 학회들에서 나온 연구 자료들을 이제 종합해서 쉬운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사실은 어떤 원인 중에서 아까 제가 원인을 너무 짧게 지나갔지만 원인이 이제 크게 말하자면 유전적인 거, 그다음에 환경적인 거, 그런 어떤 시기와 관련된 것 일부 네. 있을 수 있는데요. 유전적인 건 사실은 교정하기 지금까지는 좀 아주 어려운 걸로 타고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 또는 그렇겠네. 이제 본인이 이제 생활하면서 나중에 이제 후천적으로 생기는 그런 유전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환경적인 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강력한 그 발암 요인, 그 암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는 담배입니다. 예, 담배. 우리가 네. 몸에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드시고 하시더라도 담배 피시면은 모든 것이 다 허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은 금연이 가장 모든 암 예방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오래전에 담배를 폈는데 이제 끊은 지 20년도 넘었습니다만 이 평생에 제일 잘한 게 뭐냐 하면은 담배 끊은 거. 네, 잘하신 겁니다. 엄청 힘드신 건데. 네, 힘든 건지만 끊었어요. 근데 그 후에 또 술도 끊었어요. 술 끊으면 인생도 끝인 줄 알았는데 근데 술 끊어도 인생은 또 그렇게 재미있게 또 흘러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술, 담배를 다 끊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 건강 상태는 아주 양호한 그런 상태가 되면서 이게 딱터들 얘기하실 때 얼른 얘기를 듣고 행동에 옮기면 되는데 난 담배는 못 끊어 하면은 이분 나중에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약간 좀 겁을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환경적인 요인 그런 얘기 하시고 이제 뭐 식이요법이나 어떤 이런 측면의 얘기도 해주시는데 그런 건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환경이나 또 식생활의 변화로 예방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어떤 것이 암의 요인을 일으키는 그런 환경이나 뭐 또 음식인지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 뭐 가장 잘 알려진 환경이라는 결국은 이제 담배 연기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담배. 본인 흡연하는 본인이 위험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옆에서 일하는 가족들, 동료들 미치는 간접 흡연의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 미세먼지가 이제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떤 동물 실험 결과들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게 미세먼지가 장기화되면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도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가시적인 어떤 실제로 어떤 병이 더 증가하다든지 이런 결과들이 좀 나올 약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를 피해서 좀 서울을 벗어나서 사는 것도 방법이네요. 네, 한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전국이 다 미세먼지가 심해서. 전국이 그렇습니까? 와, 큰일이네. 중국 땅을 아예 폭파해버리기 전에는 이게 힘들 것 같네요. 이제 식생활에서의 어떤 암의 요인이랄까 유발 요인 그런 건 없나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이제 탄 음식, 고기를 이제 불에 태울 때 그 탄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화학 물질이 암을 일으키는데 강력한 그 발암 요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특히 고기를 태우는 동물성 단백질을 태울 때 나타나는 그런 탄 부분에서 암이 가장 강력하게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구워도 뭐 타지 않은 거 고기 먹으면 괜찮은 겁니까? 근데 그 구워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타지 않게 굽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건 좀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뭐 워낙에 탄 그런 향이 나야 또 맛있기 때문에 또 그걸 또 실천으로 옮기기는 좀 어려운
그 고기 지글지글 타오르는 거 그 어떤 그 촉감이 있잖아요. 그 소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참 굳지 않고 그냥 끓여 먹거나 이러는 거는 좀 얼른 패턴을 바꾸기가 좀 어렵네요. 네,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위암 수술하시는 외과 저희 아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은 예, 그런 구워 먹는 고기는 전혀 안 드시는 그런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수육이라든지 찐 고기만 드시는. 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뭐 맛은 좀 어떤 덜할지 몰라도 구워서 드시지 말고 쪄서 또 끓여서 드시는 그런 방법. 한국 그냥 불고기들 좋아하잖아요. 불고기 같은 거는 그건 뭐 불에다가 뭐 하진 않는데 숯불에다가 막 그냥 갈비를 구워 먹는다든가 이런 거는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어떤 식생활에 대한 예방 안내를 한 2줄로 요약한 게 있는데요.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음식을 짜게 먹지 말고 탄 음식을 먹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거, 그건 참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채소와 과일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태운 고기하고 같이 드실 때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 좀 있겠네요. 그런 식생활의 변화도 좀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좀 운동이나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암에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계속 좀 연구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비만이 그 어떤 암과 관련이 있느냐인지 그거는 요즘 얘기하는 빅데이터 우리나라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그 큰 규모의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만과 관련된 암 발병. 네, 지금 프레드 허친스 암연구센터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계시니까 세계적인 그런 암연구센터인데 이 암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현대의학이 좀 많이 발전했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요? 발전했다면 어느 부분이 발전했습니까? 네, 지금 제가 최근에 한 1970년대에 나온 저희 의학 교과서를 하나 구했어요. 한 40년 된 책이죠. 그 보니까 그 일단 분량이 지금의 절반이에요. 두께가. 이제 치료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하고는 볼 땐 너무 그런 아주 초창기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런 치료법부터 시작해서 지금 막 새로운 그런 치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가장 큰 그 이슈들은 뭐 물론 매스컴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항암 화학요법의 분야에서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글리백이라고 알려진 백혈병 치료제 먹는 약 경구약이고요. 그 약이 대표하는 표적 치료제입니다. 예전에는 그 우리 월남전 때 그 폭탄을 떨어뜨리면 그냥 그 지역 일대를 다 초토화시키는 그런 폭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항암 치료였었다면 이 글리백이 나오는 시대에는 딱 정확한 그 지역만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표적 치료라는 그런 개념이 지금 나와서 이미 나온 지가 이제 20년 돼가지고 임상에 들어온 지가 20년 돼가서 지금 많이 지나고 최근에 많이 발전한 거네, 그것도. 최근의 이슈는 또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한글로 번역하자면 그렇게 하고요. 영어로는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라고 하는 그런 몸에 있는 본인의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을 공격하는 외부에서 어떤 항암제를 그 기존의 것은 외부에서 이제 강력한 항암제를 줘서 암 세포와 정상 세포를 같이 손상받게 하는 그런 치료였다면 이 표적 치료 다음 세대에 나온 지금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것은 환자의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을 자극시켜서 그 면역 세포들이 그 암 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그런 지금 새로운 치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제 뭐 암을 완전 퇴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노벨 의학상은 그건 따놓은 당상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즘 보면 뭐 암 세포가 스스로 자살을 하게 만든다는 그 후코이단 그 광고할 때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암 세포가 스스로 자살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제 그게 또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 독한 암 세포가 스스로 자살이 되나요?
저도 정확히 이제 어떤 후쿠이단 선전을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닌데요. 네. 결국은 이 말씀드렸던 면역 관문 억제제가 결국은 암세포 주변에 이렇게 자리를 자기가 있던 위치에서 암세포 주변으로 옮겨가서 네. 거기서 이제 그 어떤 물질들을 내고 하면서 결국은 암세포가 죽게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런 날이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역시 이제 그 암이 걸린 다음에는 참 너무 고통스러운 날이 계속이 되니까 암을 아예 걸리지 않도록 그런 그 암을 막기 위해서 어떤 우리 삶의 패턴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그 생활 습관이나 어떤 식생활 습관이나 뭐 이런 걸 좀 가져야 되겠는지 좀 나오신 김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까 잠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바람과 관련된 그런 물질들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네.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가장 단적으로 요약한 말씀이라고 하겠고요. 네. 먹는 것만 사실은 어떤 시기에서 오는 암의 종류는 뭐 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습관 때문에 암이 발병되는 경우가 20%라고 보고하는 자료들도 있고 뭐 좀 자료 연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시기 말고 다른 원인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안젤리나 졸리 아시죠? 안젤리나 알죠. 조씨가 네. 그 안젤리나 졸리가 그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유전자 이상이 있는 걸 보고 미리 예방적으로 그 유방 절제를 했던 것처럼 네. 사실은 그런 지금 그런 어떤 시기나 외부 환경적인 것 외에도 그런 부모로부터 넘어오는 그런 유전자 내지는 또 자기가 살면서 생기는 유전자 변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암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교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네. 예방이나 그런 걸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체 활동 면에서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비만과 암 발병의 관계들이 지금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루에 30분 이상 중등동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중등동 이상의 운동을 하루에 30분 이상 매일 하는 것을 지금 여러 그 건강 단체들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데서 다 공부하고 네. 있습니다.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네. 땀이 날 정도로 해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운동이 땀이 안 나면 운동이 아니다. 뭐 그런 말도 했습니다만 이 땀이 흠뻑 날 정도로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것도 암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뭐 많이 좀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암 없는 그런 또 건강한 삶을 가지시기를 한번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눈 질환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 눈도 이제 요즘은 안과나 이런 게 굉장히 발전이 돼 있죠. 모든 네, 굉장히 수준이. 많이 발전됐어요. 네, 한국 분들이 특히나 이렇게 눈 안과나 치과나 이런 거 섬세한 부분 또 수술 분야 이런 것도 보면 한국이 손재주가 많아갖고 네. 예, 한국 닥터가 그건 거의 세계 인류 수준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뭐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 옛날에는 뭐 저기 무슨 큰 질환이 생기면은 병이 생기면은 미국 가서 이렇게 치료를 네, 하는데 네. 요즘은 한국이 거의 세계 선진 네, 네. 수준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한국도 의학 수준이 참 발전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눈 질환은 어떤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굳이 한국인에게서만 특별히 더 많은 질환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거의 네. 공통적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들에서는 최근 근시가 근시 유병률이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수하시다 보니까 네. 백내장이나 녹내장 유병률이 올라간다든지 그다음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이제 불안해하시고 가장 많이 말이 되고 있는 것이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인데요. 황반변성. 네네. 그러니까 네. 제가 저희 선생님한테 듣기로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 잘 못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인들도 수명이 갑자기 굉장히 늘어나셨거든요. 요새는 꽤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황반변성 질환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서양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인들도 그 장수하시다 보니 이제 한국인에게서도 이제 꽤 흔하게 발견되는 이제 황반변성들이 있습니다.
장수함에 따라 이제 그것도 선진형으로 바뀌어가는군요. 이제 노화가 이제 그러니까 노화와 유전이 가장 큰 이제 위험 인자인 거죠. 흔히 이제 백내장, 녹내장 정도는 이제 방송 듣는 분들도 다 그거 아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근데, 많은 분들이 수술을 이미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황반 변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 많아요. 네네. 저도 잘 몰라요. 네네.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네네. 뭐예요? 이건 어떤 증세입니까? 이제 눈은 그러니까 뭐 그 위나 이런 이제 우리 다른 장기들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들으시고 네. 또 그림도 많이 보시고 하셔서 어디에 뭐가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딱 이제 떠오르시거나 이제 감이 오실 텐데 눈은 이제 구조가 조금 너무 작고 복잡하다 보니까 눈에 대한 구조를 잘 모르셔서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설명드렸을 때 이게 네. 이해가 충분히 되실까 염려는 되는데요. 말씀으로 잘 그려주십시오. 우리 눈을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제 네. 카메라를 상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카메라에 렌즈가 있고 카메라 사진을 찍으려면 필름이 있고 네. 이제 필름에 이제 전기가 흘러야 되고 근데 이제 그 황반이라는 부분은 우리 그 카메라 필름에 초점이 맺히는 부분을 황반이라고 하거든요. 네. 황반에. 근데 이제 우리 눈도 몸의 일부다 보니까 혈관이 정상적인 혈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영양분을 주고 얘들이 이제 빛을 받아들여서 상을 인식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는데 네. 정상적인 혈관 옆에 암은 아니지만 마치 암처럼 신생혈관이란 게 자랍니다. 어허. 근데 암도 마찬가지지만 신생혈관이란 것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고요. 네. 엉뚱한 대로 막 자라버려요. 자기 혼자. 저런. 막 자라다가 피도 터트리고 아니면 이제 삼출물이라 그래서 이제 부종을 만들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카메라 필름이 망가지는 거죠. 어허. 정상적인 전류가 흐르는 혈관이 있을 때는 필름이 드라이해서 이제 잘 사진을 찍고 인식을 하는데 가장 초점을 맺는 가장 중심부를 황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네. 신생혈관이 자라면서 이제 그쪽 부분을 망가뜨려서 저런. 어떤 사물을 보려고 그러면 초점을 맺지를 못해요. 초점이 맺혀지질 않는군요. 네네. 가운데가 내가 저 사람 얼굴을 보려고 그러면 코 부분이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저런. 글씨를 보려고 그러면 내가 보려는 글씨는 보이지 않고 옆에서 이제 가재미 눈처럼 옆에 것들은 보이는데 가운데가 보이지 않는 거죠. 네. 와,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죠. 그 초점이 맺히지 않아서 선명하게 안 보이면. 네. 네. 이 선 보러 가는데 상대가 잘 안 보인다. 다행히 이제 선 보실 나이에는 잘 안 생기고요. 아, 그렇군요. 되게 몇 살부터나 그렇게 걸리나요? 아주 젊으신 분들은 40대, 50대에도 간간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이제 80대에 넘어가는 이제 고령층에서 그래서 이제 이름 자체도 노인성 황반 변성이라고 노인성, 저희가 합니다. 황반 네. 변성. 네. 오늘 공부 하나 했네요. 자, 오늘 라디오 사랑방 여러분 건강에 관해서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암 얘기도 하고요. 또 눈 얘기도 함께하는 시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최대로 박사 그리고 전 한일병원 안과 주임과장이셨던 성현경 닥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H마트와 함께하는 메모리얼데이 황금 연휴 바비큐 파티. USDA 초이스 LA 갈비 파운드 8불 98전, USDA 초이스 대패 차돌박이 파운드 6불 98전, 내추럴 대패 삼겹살 파운드 5불 48전, 흑돈 삼겹살 파운드 4불 98전, 바비큐용 홍새우 파운드 6불 48전, 살아있는 맛조개 파운드 8불 98전, 살아있는 랍스터 파운드 14불 98전 등 황금 연휴 바비큐 빅빅 세일. 국순당 생막걸리 2불 98전, 사포로 맥주 박스 11불 98전, 경기미 찹쌀 15파운드 8불 98전, 오뚜기 진라면 스낵면 육개장 컵라면 박스 3불 98전, 농심 안성탕면 멀티팩 2불 98전, 해표 쌈장 기획 세트 2불 98전, 토립동 바비큐 양념 3불 98전, 토립동 궁중 잡채당면 2불 28전, 청정원 참치킨 세트 3불 98전, 동원 화끈한 골뱅이 5불 98전, 동원 식혜 3불 78전, 신일 선풍기 59불 98전, 에그 전용 후라이팬 24불 98전, 풋풋한 야채과일 코너 고향 꿀 참외 박스 13불 98전, 썬 골든 키위팩 7불 98전, 딸기팩 3불 98전, 유기농 새송이버섯 2불 48전 등 파격 세일.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 알고 계세요?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까 무서워서 아무 데나 갈 수도 없고 어쩌죠? 아무리 작고 경미한 사고라도 후유증은 찾아올 수 있고 오래 지속될 수 있기에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초기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L척추병원의 닥터 백입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병원에서 정확히 치료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및 통증 전문 CL척추병원, 쾌적한 시설, 실력 있는 의료진, 디지털 엑스레이, 마사지와 척추 교정으로 확실한 치료를 약속합니다. 벨뷰 페더럴웨이 타코마 세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문의 전화는 800-684-1571, 800-684-1571입니다. JK 로우 그룹 김왕진 변호사. 타국에서 자영업할 때의 문제들을 이해하는 변호사입니다. 이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법, 이민법, 부동산법, 에스크로, 교통사고, 노동법, 민사소송은 물론 국제소송까지 김왕진, 이진규, 마이클서, 윌리엄 스퍼 3명의 미국인 한국인 변호사와 전문 사무장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법적인 문제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민 생활의 법률 조언자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벨뷰 본사 425-440-0220 김왕진 변호사 사무실 혹은 직통 206-409-4082 마이클 서 사무장을 찾아주십시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늘어나는 질병들, 암 이야기, 눈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신 암 전문가 최대로 박사 나오셨고요. 성현경 의사도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과 닥터십니다. 자, 눈 얘기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근시도 많지만 원시도 많아요. 요즘 보면. 네. 네. 근데 근시는 되게 어른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원시는 나이 많은 분들이 걸리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원시가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돋보기 안경을 쓰는 것 때문에 그러신데 그거는 노안이고요. 노안. 네. 근시나 원시는 이제 어떤 질환이라고 요새 많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 내 눈에 대한 상태거든요. 내 눈이 초점을 가까이 있는 것에 초점이 맞아서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보는 눈을 근시라고 하고요. 이제 멀리 초점이 맞아서 멀리 있는 것을 잘 보는 눈을 원시라고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시는 먼 데가 잘 보이는 대신 가까운 데가 잘 안 보이나요? 이제 도수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원시가 좀 높은 경우에는 가까이는 이제 돋보기 안경을 써야 가까이를 볼 수 있고요. 어린이들도. 그 근시는 또 먼 데가 잘 안 보이는. 그렇죠. 먼 데는 이제 안경을 써야 이제 그렇군요. 초점을 맞출 수 있죠. 두 개가 공이 안경을 써야만 해결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런 원인은 왜 생기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환자에게 병의 원인을 설명할 때. 가장 화가 나는 게 이제 유전적 요인을 얘기를 하면 너 나보고 어쩌란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밖에.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장 큰 원인은 유전적 요인이고요. 첫째는 유전적인 건 어쩔 수 없고. 네, 유전적 요인이고. 그 다음에는요. 근데 제가 처음 이제 안과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는 근시나 원시는 유전적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환경적 요인도 근시를 유발하는데 꽤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이제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큰 예로 이제 동양인들한테서 근시가 많아요. 그리고 서양이나 이제 몽고나 이런 이제 넓은 들판이 있고 초원이 있는 부분 그리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근시보다는 원시가 많고 한국이나 일본처럼 이렇게 산세가 협소한 곳에 이제 가까이 있는 것을 주로 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민족한테는 근시가 많아요. 그야말로 환경적인 요인이군요. 네네. 아하. 자, 이제 그런 거는 또 안과 이제 안경으로 이렇게 교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백내장이나 녹내장 이런 거는 참 이게 안경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백내장, 녹내장도 유전입니까? 아니면? 네, 그러니까 모든 병은 일단은 유전적 요인이 가장 영향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전적 요인이 발현되지 않도록 또는 발현되더라도 약하게 발현되도록 저희가 환경적 요인을 찾아서 조절을 해주는 게 이제 최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전적인 게 태어날 때 어떤 유전적 이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내 속에 내재되어 있던 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이제 유전적 요인이라는 게. 그렇군요. 네네. 근데 백내장 같은 거는 이렇게 여기 시애틀만 해도 여름 햇살이 굉장히 따갑잖아요. 찬란하고. 그런 선글라스 없이 이렇게 선글라스 없이 다닐 적에 백내장에 걸릴 수 있다 하는 건데 그것도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까? 네네. 그러니까 자외선이 우리의 적입니다. 네, 자외선을 많이
쬐인 사람에게서 백내장 유병률이 더 올라간다고 밝혀져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황반 변성도 자외선을 많이 쬐인 사람한테서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 오시면 꼭 선글라스 쓰고 다니시라고 꼭 권합니다. 선글라스 쓰는 게 좋군요. 네네. 해가 항상 좋은 건 아니네요. 자외선이 조금 해 속에 있는 자외선이 네. 안 좋은 거죠. 네. 자외선은 햇살을 받을 때만 생기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자외선이 발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해가 되는 자외선은 이제 강한 햇빛이 있을 때가 제일 큰 네.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아니면 뭐 눈밭에 있거나 근데 이제 눈밭에 가실 일은 잘 없기 때문에 저희 있죠. 레니어산에 가면은. 네네. 네. 그렇군요. 눈밭도 자외선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네네. 얘기가 됩니다. 자, 녹내장이든 백내장이든 좀 이거는 치료는 고칠 수는 없다. 회복시킬 수는 없다. 더 진전되는 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닥터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고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백내장이란 거는 원래 자기 눈대로는 안 되죠. 원래 네. 자기 눈대로 하려면 이제 10대 어린애 눈으로 싹 이제 가야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 가는 건 좀 너무 네네. 지나쳤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백내장은 카메라로 치면 렌즈가 낡은 거거든요. 네. 나이가 드시면 우리 몸의 단백질들이 변해요. 계란 후라이를 하면 열을 가하면 네, 네. 그 후라이가 돼서 전혀 처음 날계란하고 다른 상태가 되듯이 그렇죠. 나이가 드시면 우리 몸의 단백질들이 변하거든요. 그러면 카메라로 치면 렌즈가 수정체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맑고 투명해서 모든 게 선명하게 잘 보이다가 나이가 드시면서 점차 이것들이 투명한 것을 잃어버려요. 뽀얗게 돼버리고. 네네. 네. 뿌옇게 되고 누렇게 되고 딱딱해지고 그럼 그 상태에서는 보는 게 불편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불편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인공 렌즈로 대체를 하는 거죠. 네. 그 이제 수정체를 바꾸는 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원래 내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게 유지되어 온 거를 이거 바꾸는 건 나 싫다. 약으로 되는 거 없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거든요. 아주 초기에는 네. 백내장 진행을 억제하는 안약을 저희가 쓰기도 하고요. 억제하는 안약은 있습니까? 네, 안약이 나와 있긴 한데 그 네. 효과에 대해서는 그 기대하시는 것만큼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 꾸준히 저만을 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5년 만에 수술할 것을 뭐 10년으로 늦춘다든지 뭐 이 정도는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는 있어요. 백내장 그렇군요. 지원약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밝게 다시 보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나는 조금 침침해도 난 지낼만해. 난 이게 더 편해 하시면 굳이 그 상태에서는 수술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네. 생활이 불편해서 도저히 침침해서 뭐가 구분이 안 되고 불편하다 이러시면 이제 깨끗한 렌즈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네. 원위 네. 치료 돌리는 건 역시 힘들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네네. 더 이렇게 진전되는 걸 막는 그런 네네, 거는 네. 현대의학에서 가능하다는 네네.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요. 백내장은 내가 침침하다 이렇게 하시면 가서 검사하시면 되는데 녹내장은 소리 없이 나빠지는 실명한다고 거죠? 해서 네. 거의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가시면은 이제 이미 늦은 경우가 많고요. 네. 녹내장은 이제 시신경이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떤 치료 천천히. 방법이 없는 모양이죠? 그래서 시신경이 죽어가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저희가 안압을 들고요. 안압. 시신경이 약한 사람에게서는 안압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안압이 이제 영향을 줘서 시신경이 상하는 경우도 있고 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안압보다 높은 경우에 네. 신경이 그 안압 때문에 이제 죽어갑니다. 아하. 천천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병원에서 발견하시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세가 한 55세 이상 되시면 한 1, 2년에 한 번씩은 가셔서 병원 가셔서 안압과 그다음에 시신경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네, 네. 조기에 발견하셨을 경우에는 그 상태를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역시 뭐 원위치 돌릴 수는 없지만은 네. 더 진전은 안 되게끔 막을 수는 있다. 단 조기 발견이 돼야 된다. 네, 왜냐하면 신경이 많이 녹내장도. 상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네. 그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네. 뭐 예를 들어서 100가닥의 신경으로 우리가 보던 것이 한두 가닥 남은 상태에서는 그거는 유지를 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자, 항상 종종 이렇게 건강 검진을 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나 눈도 거기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눈에 생기는 어떤 질환 같은 걸 막기 위해서
평상시에 이렇게 살아보세요 하고 한번 권장할 만한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을 이제 뵙잖아요. 이렇게 네. 오시면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이렇게 털썩 앉으시면서 눈이 침침해서 죽겠. 그리고 눈이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 드리기도 전에 이러다가 눈 실명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세 마디를 각자가 다 의사죠, 뭐 요즘은. 네, 네, 환자들이. 이 세 마디를 연달아 한 90%는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침침하신 거랑 이제 눈이 아프신 것 때문에 실명까지 가시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요. 네.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연세가 드시면 눈꺼풀이 많이 늘어지시잖아요. 어허. 눈꺼풀이 그죠. 옛날에는 이렇게 딱 이쁘셨는데 이렇게 늘어져요. 늘어지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창문에서 옛날에는 블라인드 없이 살다가 블라인드를 반쯤 치고 사시는 네. 꼴이 되니까 눈이 많이 침침하시고 불편하시다고 하세요. 아하. 그래서 이제 눈꺼풀을 올려드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다시 시원하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크게 큰 병은 아니지만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 네. 이제 컴퓨터 이런 것을 오래 보시게 되면 눈이 되게 아파요. 쉬고 눈물 나고 그다음에 뿌옇게 되고. 네네. 근데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나 이제 눈 실명하나 보다. 그리고 막 병원에 오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 볼 수는 없으시니까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안 보실 수는 없으시니까 그런 거를 이제 보실 때 옆에서 한번 가만 보시면 10분이 넘도록 눈을 한 번도 안 깜빡거려요. 너무 집중을 하고 보니까. 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우리 눈 알은 입 안에 있는 점막하고 똑같거든요. 네. 입을 10분 동안 계속 벌리고 안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입이 다 말라 트잖아요. 똑같이 이제 눈 표면이 다 건조해져서 말라 터요. 상처도 그렇군요. 생기고. 네. 그래서 자꾸 깜빡여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깜빡이셔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깜빡이 운동도 하고 네. 이렇게 꾹꾹. 게다가 연세가 드시면 눈물의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옛날만큼 오래 유지가 안 되고 빨리빨리 말라버려요. 네. 그런데 핸드폰이랑 눈싸움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당연히 눈이 아프고 눈이 말라버리면 침침하고 굉장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아주 쉽게 네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역시 이제 결론은 뭐 컴퓨터나 셀폰이나 이건 너무 하루 종일 들여다보지 마시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프시죠. 네, 예. 보시더라도 잠깐 보시고 눈도 좀 깜빡깜빡하시고 많이 깜빡거리시고 눈이 건조 증세를 좀 막아주셔야 되겠다. 네. 이런 건 바꿀 수 있네요. 얼마나 실생활 속에서. 네,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네. 쟁일 10km 걸으시면 당연히 다리 아프시잖아요. 네. 하루에 10시간 핸드폰 보시면 당연히 눈이 아프시죠. 그렇겠네요. 이제는 이제 한 10걸음 걷고 쉬고 10걸음 걷고 쉬고 이러셔야 되는 것처럼 네. 눈도 이제 조금 보고 눈 감고 쉬시고 또 보다가 또 눈 감고 쉬시고 네. 이렇게 하셔야 눈이 좀 편하실 거예요. 네, 정답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이렇게 그 식생활 먹는 거나 이런 걸 통해서 생활 습관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바꾸면 되겠고 그렇게 식생활로 해서 음식으로 뭐 이렇게 눈에 좋은 것도 없나요? 이제 우리 몸의 일부거든요. 네. 이제 눈도 우리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으시면 당연히 눈도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몸의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건 정말 중요하시고요. 몸 건강.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글라스 이제 UV 프로텍션 하시는 것들이 중요할 거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황반 변성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녹황색 채소나 이제 등푸른 생선을 먹게 되면 네. 이제 발병률을 낮춘다고 되어 있고요. 뭐 비타민 C나 이런 것들 결국은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추출을 해서 보면은 항산화 비타민들, 이제 항노화 비타민들이 많이 들은 식품들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드시면 눈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항산화, 항노화 비타민. 네. 네, 그것도 이렇게 여러분 참고하시고 메모해 두시고요. 또 비타민 구입하실 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건강한 삶은 뭐 우리 모두의 염원이 되겠는데요. 오늘 건강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누는데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한테 뭐 무슨 얘기도 좋지만 건강을 위해서 한 말씀씩 당부하는 말씀. 그동안 가만히 기다리셨던 우리 최대로 박사님 한 말씀 해주시고요. 먼저. 네,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 일부 환자분들은 본인이 이제
문제를 느꼈는데 몸에 이상을 느꼈는데 네. 병원에 가는 거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자녀가 시험을 봐야 돼서 자녀의 교육 문제라든 뭐 회사 문제라든 집안 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병원 가는 것을 이제 조금씩 나중에 가야지 다음에 이게 이번 일이 해결되면 가야지 하면서 늦추시다가 이제 어떤 병이 꽤 많이 진행돼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얼마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전체의 모습을 알 수도 없고 워싱턴주 전체의 모습을 알 수도 없지만 아마도 한국보다는 좀 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검진이라는 것은 사실 증상이 생기기 전에 건강한 사람이 받는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건강할 때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상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지체하지 마시고 가셔야 돼요.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보험이라든지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상이 생겼을 때 지체하지 않고 가셔야 빨리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더 조기에 치료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지역에서 미국에서는 이런 뭐 종합 검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더라고요. 네. 한국에는 1년에 한 번씩 뭐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건강 검진을 하는데 그게 없어갖고 나중에 갑자기 멀쩡하던 분이 뭐 암이 걸리셨다, 좀 어떤 그 질환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건강 검진은 스스로가 챙기시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현경 의사도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이제 제가 안과 질환만 보면 이제 뭐 매체나 이런 것들에서는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것이 환자 증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심각한 병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하고 나열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보시고 이제 막 이렇게 불안해 하시다가 보면은 이제 증상에 상상을 더해가지고 혼자 이제 중환을 만들어서 병원에 나는 거의 이제 실명 직전이다 이러고 오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드리는 방법이 침대 발치에 그 시계를 놓으시고 이제 벽에 걸어 놓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꼭 한쪽씩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 이제 한눈을 가리고 시계 바늘 가운데를 보시면서 1시에서 12시까지 이제 골고루 잘 보이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제와 상태가 같으면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반대 눈을 가리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없는 상태였을 때 꼭 한쪽 눈씩 따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눈은 두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아침에 일어나서 오른쪽 왼쪽을 확인하시면 오늘도 내 눈은 괜찮구나. 그리고 이제 즐겁게 사시고 주무시기 전에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확인하다가 어제랑 다르게 보이거나 양쪽이 다르게 보이면 그때 병원에 얼른 가시면 되고요. 네. 어제와 오늘이 똑같이 보이시면 안심하고 지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이게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때 발견한 증상을 의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는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자기 눈을 자가 진단해 보는 거. 따로따로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왼쪽 눈, 또 오른쪽 눈 따로따로 이렇게 점검하셔서 좀 이상하다 하면은 안과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되겠네요. 네. 자, 오늘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암 이야기, 또 눈 이야기, 바로 이렇게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미리미리 이 건강에 대해서 사전 체크를 하고 진단을 해서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시고 암 전문가신 최대로 박사 나오셨고요. 또 안과 전문의신 성현경 닥터 함께 했습니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 하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건강한 주말,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